네, 뉴스스탁 일기예보 이어갈게요. 뉴스스탁의 문호준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낙폭이 더 커지네요. 코스닥은 낙폭이 2%대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장도 일단은 약세로 출발하고 일본 증시도 낙폭이 저점에서 크게 줄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목들도 사실 오늘 오르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종목 추리기도 아마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움을 좀 받아볼게요. 유니버스 종목 먼저 쭉 한번 볼까요? 네, 1등 종목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등 종목들 같이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현대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는 항상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들 혹은 금융주들은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변동성이 좀 낮은 종목들이 자주 나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요즘 다시 한번 수급이 강해지고 있고 단순히 시장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현대차의 소나타나 팰리세이드 같은 신차 효과가 나타나면서 좀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121선을 지지하는 선에서 우상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를 준비하고 있고요. LG상사 얼마 전 121선 돌파할 때 딱 추천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마웨이 가고 있죠. 전고점이 19,500원 정도인데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류 부분에 대한 개선으로 실적 개선, 그에 따른 저점에서의 주가 반등 기대가 되고 있고요. KMW 5G 관련된 종목으로서 우상향 이어가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4차 산업혁명 혹은 신기술 관련된 종목들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G라든지 밑에 있는 DK락 같은 수소차라든지 이런 종목들 지속적인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LB세미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나옵니다. 삼성향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1분기 영업이익이 5배 이상이 올랐는데 이런 실적 모멘텀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단식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근 저점 1,9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신화인터텍 역시나 금요일에 이틀 연속 나오고 있는데 금요일 1등 종목 나오고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1등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1등이 아니라 2등, 3등 하더라도 굉장히 강한 수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CD 쪽에 실적 회복 기대감을 가지고 지난 1분기에도 흑자 전환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 DK락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적인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시험 인증기관으로부터 이 수소 피팅 관련된 인증을 획득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유럽과 중국 쪽으로의 납품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도 현대자동차의 수소 연료전지 차량인 넥소의 연료 공급 모듈에 8가지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소차 수혜주 중에 하나인데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더구나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더욱더 수소차를 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동을 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SOE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틀 연속 나옵니다. 유가는 떨어지는데 사실 SOE는 오르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다른 이유보다는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 때문에 좀 반등이 나온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분기에도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요. 별다른 이유보다는 오랜 기간 기관이 사모으고 있다 정도가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대한해운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성장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더욱더 큰 성장이 기대되고 역시나 이 종목도 121선 돌파할 때 한번 추천을 드린 종목이죠.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기 희생기를 포함하는 차세대 표적 항암제 관련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종목 얼마 전에 추천드리고 크게 빠졌었는데 다시 추천드린 가격대 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121선 돌파를 할 수 있을지 한다면은 전반적인 제약바이오가 약세여도 이런 종목들은 좀 강세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이언스는 반려동물 시장용 솔루션을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글쎄요, 다른 걸 떠나서 이 종목도 낙폭과대 과정에서 수급이 강해지고 있다. 지난 6월 말부터 이 부분 주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쇼박스 좀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추천주 리뷰를 좀 해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 네페스 그리고 하나제약 이렇게 두 종목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페스는 사실 금요일장에는 흐름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낙폭이 꽤 커요. 좀 볼까요? 네, 일단 네페스는 그래도 목표가는 달성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1차 목표가 10%만 네. 달성해도 땡큐 그러고 매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페스는 1차 목표가 달성하고 어제도 떨어지고 오늘도 좀 떨어지는 모습 보이는데 혹시라도 매도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일단 제가 잡아드렸던 손절가가 29,000원이거든요. 네. 여기를 이탈하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나제약은 아쉽게도 오늘 또 시장 따라서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잘 버틴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일단은 뭐 그래도 손절가 24,500원에 대한 지지가 중요하고요. 1차 28,500원, 2차 31,4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고점에서 딱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었네요. 네페스. 이 종목 일단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손절가 29,000원 지키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 또 두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앞서 쇼박스. 네, 그렇습니다. 일본과의 무역전쟁. 네. 무역전쟁인가요? 예, 사실 뭐 쉽게는 안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을 두고 그렇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마도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어려운 시장에서 그런 관련주가 계속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네페스나 이런 반도체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나왔고 오늘은 쇼박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엮자면 좀 이런 반일 감정이랑 좀 엮일 수 있는 종목인데 네. 지금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를 개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달인데 유해진 씨랑 류준열 씨 최근에 가장 핫한 배우들이 네. 출연을 하고요. 뭐 이게 봉오동 전투가 이제 일본과의 네. 싸움이죠. 중국에서 싸움 그 부분인데 아마 뭐 그에 따른 뭐 수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 심리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5편의 영화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자체 7편 투자한 영화 해서 총 8편이 개봉할 예정이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5%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1분기에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주가가 지난 3일 동안 올라간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 목표가 1차적으로 3,970원, 2차는 4,400원, 손절가 3,400원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 LTC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한 게 분명히 제가 픽업할 때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요? 많이 올랐는데. 근데 오늘 아까 7%까지 올라간 걸 좀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이 LTC 같은 경우도 약간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세계 최초로 물을 첨가한 수계 방리액을 개발한 저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약간 죄송합니다. 수소차가 아니라 반도체 소재 관련주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일본을 제치고 글로벌 1위 경쟁률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가 소재 관련된 투자를 늘려나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져나왔는데 좀 아쉽네요. 그래도 일단 다시 올랐다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올랐다 떨어지면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있긴 하지만 손절가까지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 1차 13,400원, 2차 14,500원, 손절가 11,500원 잡고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쇼박스는 이제 개봉 예정인 영화가 반일 감정이라는 것을 좀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 한번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드립니다. 1차 3,970원, 2차 4,400원, 손절가 3,400원 이야기 드리고요. LTC는 오늘 장중에 변동이 좀 있는 상태예요. 오늘 고점에서 13,100원까지 올랐어요. 1차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게 13,400원이니까요. 사실 오늘 고점에서 좀 밀리고 있는 게 어찌 보면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손절가 11,500원입니다. 이 라인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소재의 이제 국산화와 관련해서 좀 지켜볼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차는 14,500원, 손절가는 11,500원 이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한 30초만 네, 오늘 네, 월요일이라 원래 했는데 왜냐면 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또 네, 자체적으로 그 유저분들끼리 설문을 했는데 저도 좀 결과가 놀란 게 네네. 유저분들 중에 87%가 지난 상반기 동안 수익을 얻었고 13%가 손실을 봤는데 손실 본 분들 중에 가장 큰 손실이 마이너스 10%를 넘지 않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 왜 말씀드리냐면 젠마켓 저희 뉴지스탁이 제휴맺고 있는 12개 증권사 중에 유일하게 키움증권만 자동 매매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더욱더 강조를 드리는 게 젠마켓에 보시면은 지난 6개월 동안만 봐더라도 뭐 100%, 80% 수익 난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고 다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알고리즘 가져가서 매매하신다면은 사실
7% 수익이라는 게 쉬운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려운 시장 잘 이겨 나가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손실도 제한적이었다라는 그렇죠. 거. 네. 일단 손실 본 분들도 거의 5% 내외라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영웅문에서 화면번호 1795번 치시면 젠포트 서비스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가입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또 가입하시면 일주일간의 무료 체험의 기회도 있습니다. 많이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뉴지스탁 일기예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문호준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